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엄청나게 와서 소중한 목숨이 서울 한가운데에서 희생이 됐지요. 또 그러면서 그 반지하 일가족 그 사건 현장에 대통령이 찾아가서 뱉은 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것이 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 가족과 대비가 되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세상 돌아보기는 그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뭐 일찌감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한테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오늘 준비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뭐 기분은 마땅치 않지만 국방 논평권으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뭐 차륜형 대공포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게 배치가 된 지는 조금 작년부터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실사격 연습을 한 게 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공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이게 미래 전장 개념을 우리가 처음 적용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제가 언급했던 모자이크 전장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연결시켜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이죠. 미래 전장이 어찌 될 것인가. 예, 과거와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이게 이제 차륜형 대공포의 모습이죠. 보면 뭐 어디서 많이 보신 거잖아요. 아래 위로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이런 느낌이죠. 밑에 차체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차륜 장갑차 차체에다가 위에 포탑은 우리 비호 복합에서 봤던 그 비호 복합 포탑이 올라가 있어요. 예. 일단 이러면 기존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합을 했기 때문에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고 개발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레이더가 없습니다. 이 레이더라는 센스는 그게 비행기든 미사일이든 그 레이더라는 센스는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렴했을 것이다. 그게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자이크 전장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목표로 하는 바는 저공, 우리 이제 뭐 군단이나 사단급 더 높은 부분은 이제 더 큰 부분은 이제 거기가 대항하는 거죠. 공군이 뭐 천궁이 있죠. 예, 천궁부터는 공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이건 육군 군단 이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의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육군이 관장하는 부분이고, 요즘 이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 그러니까 저고도 비행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육군 스스로 갖춘 것이고, 여러분 뭐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에 아제르바이잔 한 1년 됐나요? 거기서 드론이 이제 활약하면서 뭐 동영상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동영상에 보면은 주로 공격하는 목표가 뭐였습니까? 상대방의 고가치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전차, 그리고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이런 거를 노려요. 자, 거꾸로 우리 이제 이 차륜형 대공포의 역할이 뭐냐? 우리 전차와 우리 자주포, 다연장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뭘 대체하는 것이냐? 우리가 의외로 대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주 발칸을 현재 한 7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치 대수가 좀 600대 이상 될 거라고 보니까 거의 1대1로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는 이제 고정형 발칸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야기가 너무 번지니까 일단 자주 발칸포를 대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31년까지 600대 이상이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개선을 바꿔 나가는 거죠, 이것을. 자, 보면은 기존 발칸포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 있어요. 그 점은 좀 간과하기 쉬운데, 그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유효 사거리가 발칸은 20mm 포거든요. 이거는 30mm 포예요. 그래서 유효 사거리가 3km예요. 즉 약 2배 가량 먼 곳부터 대적이 가능을 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가급적이면 먼 곳에서 요격하는 게 나의 생존성을 올리는 데 좋죠.
그리고 의외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이거예요. 발칸 중대. 이 말은 같은 중대거든요. 그 말은 포획수가 같다는 거예요. 발칸 중대를 운영하는 데는 48명이 필요한데 이 지금 이게 차륜형 대공포 이름이 천호라고 붙었더라고. 이 천호를 운영하는 18명이에요.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병력 자원 감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지금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당연히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장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즉 그 말은 사람 숫자가 같다면은 발칸 즉 대공포를 3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운용 병력만 가지고 또 이 3배의 전력이라는 거예요. 더 훨씬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왜 사람한테 임금비가 제일 많이 드니까. 즉 운용 병력 숫자만 보더라도 이게 전력이 발칸에 비해서 3배 정도 세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운용 병력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예. 거기다가 유효 사거리가 더 넓잖아요. 그리고 30mm 탄이기 때문에 훨씬 파괴력도 좋아요. 그리고 30mm가 되면 탄을 다양한 탄종을 쓸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상대방이 비행기냐 드론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30mm 탄부터는 그게 가능해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3배 더하기 제가 봐서는 한 5배 이상 어떻게 말하면 한 10배 가까이 되는 전력의 상승이 지금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확보한 차륜형 장갑차의 차대 그리고 이미 활용하고 있는 비호의 포탑을 썼기 때문에 단가도 훨씬 낮아진 거예요. 거기다 레이더까지 없죠. 예, 그런 걸 다 감안하면 10배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전력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대단한 무기 체계인 거죠. 훨씬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자이크 전장 개념까지 가면은 더한 또 플러스 요인이 또 눈에 띄게 됩니다. 예. 자, 이게 30mm 탄하고 20mm 탄을 비교한 건데 보이시죠? 크기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드론에 대해서 목표성을 가지고 나왔고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드론 대응용으로 무기 체계들이 많이 초이스가 우리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디펜스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풍산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비호 복합에 들어가는 30mm 포 그리고 지금 천호 차륜형 대공포에 들어가는 30mm 포 포신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는 전자신간을 쓸 수 있는 포신으로 알고 있어요. 전자신간이라는 것은 자, 드론이나 작은 비행체가 움직일 때 그것을 30mm 탄으로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서 폭발을 해서 파편탄으로 해야 돼요. 파편인 안에 화살 같은 게 들어있어서 쫙 퍼뜨리는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드론의 움직이는 적의 목표물의 실시간으로 미래 위치를 계속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연발로 쐈다. 팍팍팍팍팍. 그러면 그 5개가 하늘에서 터지는 시점이 달라야 돼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서 그때 전자신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EOTS 시스템이 전자공학 시스템이 미래 위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위치를 보고 포를 쏘는 거겠죠. 날아가면서 폭발 시간이 달라요. 왜냐? 다가올 거니까. 이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자, 그걸 맞춰서 탄이 폭을 벗어날 때 그 전자신관에다가 컴퓨터가 너 언제 터져 라고 시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자신관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비호에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부여가 안 돼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 역량이 부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차륜형 대공포에는. 그리고 그 용으로 쓰일 탄은 30mm 탄은 풍선에서 이미 개발해서 확보하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탄종을 상대방의 비행기의 목표에 따라서 몇 개를 갈랐을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이게 비호 복합이죠. 이게 이제 한 5, 60억, 4, 5, 60억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디펜스에서 만든 건데, 이 레이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레이더 센서는 전체 비용에서 뭐, 10%, 20%, 30% 어느 정도 고성능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 값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네.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는 EOTS도 있거든요. 전자공학 시스템도.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EOTS나 이런 부분들이 수입품이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라. 지금 다 국산화됐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것도 고가였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비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뭐 저기 신궁이 4발이 달려 있는데 우리 요번에 천호 자주대공포 차준형 자주대공포에도 필요하다면 향후 신궁을 덧붙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비용적인 면에서 큰 부담은 없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갑 전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탱커 벌써 뭐 2,000 몇백 대 있죠. 그 다음 보병 전투 장갑차 또 상당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차준형 장갑차, 기존의 K200 장갑차 어차피 다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EOTS 전자공학 조준기의 수요만 해도 엄청나요. 한 10,000대 정도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미 또 공격 헬기에도 써야 되죠, 전투기에도 써야 되죠, 함정에도 써야 되죠. 그래서 저게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 그리고 이 차준형 대공포는 EOTS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죠? 자, 말씀 바로 나오네요. 이게 전자공학 조준기고 영어로는 EOTS라고 하죠. 이게 현재 2개가 있어요. 보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거든요. 이 앞에 거는 뭐냐면은 이게 식별 거리가 한 8km 정도 된대요. 이게 사거리가 이제 아까 한 3km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요. 이게 레이더처럼 돌아요. 안에 보면은 자동으로 식별을 합니다. 그 형상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해라라고 도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하는 게 있고 TV 화면처럼 그걸로 그 모양을 보고 인식하는 것도 있고, 또 연령상도 있죠. 연령상은 기상이 안 좋거나 밤에. 예. 그리고 위에 아마 제일 크게 넓적하게 있는 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일 거예요.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예. 자, 밑에 있는 가시광선이나 연령상이 저걸 포착을 하면 그 다음 레이저가 쏴서 거리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겨냥이 돼요. 예. 그러면 내가 탄이 도달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 발사했을 때 미래 위치 바로 계산을 하겠죠, 실시간으로. 예. 그러면 신관에 장입해서 쏘는 겁니다. 그 뒤에 거는 앞에 게 작동이 안 될 때 쓰는 수동으로 백업인 것 같아요. 저기는 아마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빠진 그런 상태로 좀 보이고, 또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인데 피하 식별기도 있어요. 피하 식별기도 어떻게 보면 레이더거든요. 뭐냐면은 레이더로 암호를 쏘는 거예요. 레이더가 어차피 전파니까 우리 휴대폰도 다 전파잖아요. 그래서 피하 식별기가 있죠. IFF. 여기도 보시면은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군 이래 돼 있죠. 하늘에 복합적으로 여러 개의 비행체가 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걸로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보이죠, 지금 비행기 형체. 이거 보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서로 전파로 실시간으로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아군이다, 이건 적군이다. 그 아군이면 조준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발사도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IFF 피하 식별기고, 그것도 이게 장비가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요즘 이제 대공 무기에는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암호화되어 있겠죠. 이 암호화 노출되면 큰일 나는 부분이겠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방공 왜 그러면 레이더가 없느냐? 예. 그래도 비호복각 같은 경우는 20-30km를 본인이 체크를 하는데, 이게 방공 C2A가 등장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 한 2018년 정도에 데뷔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군단 레벨에서 지금 하는 군단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가장 핵심은 국지 방공 레이더예요. 그 탐지거리가 한 100km 가까이 될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정밀하죠. 예. 그래서 그 정보를 다른 대공 무기 체계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안전한 장소에서 찾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공포는 내 자체의 레이더는 없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바로 나한테 공유가 되고 그게 대비를 하고 조준도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2025년까지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방공 C2A예요. 예, 정보를 모았다가 쫙 펼쳐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뭐 가운데 보면은 경보 전파 사격 통제 체제, 저게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겠죠. 여기다 인공지능 같은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우선순위 가리는 거, 여러 다양한 소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고, 위험 순위대로 쭉 가르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우리의 방어 체계, 위치나 아니면 수단이나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전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통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는. 그걸 또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맞는 전장이에요. 미제 전장. 그러면 추적 타격 체계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휴대 견착형 미사일, 대공포,
비호복합도 있고 30mm 천마 다 있죠. 이렇습니다. 이런 체제로 향후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30mm 자주 대공포에는 EOTS만 다른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고장났을 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만. 대신 비싼 레이더는 여기에 국지방공 레이더에 기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군단 내에 뭐 한 20대에 차륜용 대공포가 있다. 그럼 20개의 레이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국지방공 레이더 하나에서 받은 정보를 훨씬 더 정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전문 레이더니까. 그걸 다 갈라주게 되면 그 20개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공 C2A가 추구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공포의 단가가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응력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 레이더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방공 C2A다. 이런 기반으로 디자인이 된, 설계가 된 시스템 체계이기 때문에 레이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의 가장 핵심은 국지방공 레이더가 되겠죠. TPS-880K인데 이게 군단급 레이더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 군단에 한 대는 아니고 복수의 숫자가 배치되어 있겠죠. 절묘한 위치에서. 그래서 군단 작전구역 내에서 이건 육군이 관할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것들은 모두 육군이 관할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체계예요. 예, 이거는 이제 LIG 넥슨에서 개발한 거고 X밴드고 A사 레이더입니다. 예. 자, 이게 제가 ADD가 소개한 모자이크 전장의 개념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될 텐데, 전장에서 아척 중심,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의 이제 핵심 그 자산, 분산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 분산입니다. 분산. 옛날에는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만 걷어내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전장이 주로 왔었어요. 그거는 뭐 지휘관,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저격조가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뭡니까? 상대방 기관총이나 지휘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기 체계도 이지스함 하나, F-22 최고의 전투기, 최고의 잠수함, 그까지만 그 하나로 상대방을 다 제압하는. 그렇지만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우위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도 전략적 우위는 좁혀지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좋은 예가 드론이죠. 드론이 등장하면서 그 저렴한 가격에 공격기들, 사람이 직접 타고 조종하는 공격기들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둬내잖아요. 몇몇 전장에서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위험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각각은 뭐냐? 즉, 나를 한꺼번에 중심 몇 군데를 타격함으로써 나의 전력을 급격히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를 보겠지만 금방 그게 회복이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걸로 그게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6회 공에서 모두 적용될 것이다. 이번에 오늘 소개드리는 차륜형 대공포에서 그 기미가 강하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안을 연결시키면 괜찮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생존성을 그러면서 극대화한다. 그리고 동시에 적에게는 치명적 효과를 안겨준다. 예. 그게 모자이크 전장이다. 아니면 모자이크 전투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기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30mm 대공포에 예전에는 레이더도 다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레이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레이더, 더 전문 레이더에 기대면 되는 거고, 그걸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레이더도 또 몇 개 있겠죠. 예.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게 대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백업이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군데의 주요 설비를 이렇게 폭격하고 파괴한다고 해서 우리 전력이 급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메꿔진다는 거예요. 금방 상태가 안 문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인화가 필요하다. 예, 무인화. 싸진다는 것도 있죠.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무인화 많이 하죠. 지상에서도 무인화, 수상에서도 무인화, 수중에서도 무인화, 공중에서도 무인화 있죠. 무인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자율화, 즉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능화, 군집화.
즉 저렴하고 각각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른 애들한테 기대는, 그래서 단가를 약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그래서 좀 더 위험한 행동을 지속을 수행할 수 있게 내 스스로 희생해도 사람의 목숨과는 무관한 이런 체제. 그럼으로써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병사의 생명은 더 존중되는 이런 무기 체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통신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미래 전장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준용 대공포가 그 좋은 사례다. 몇몇 부분을 떼서 남한테 기댔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검증된 것들을 모아 조합해서 빨리 만들었잖아요. 성능은 훨씬 더 좋게.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모자이크 전장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잘 맞는 전장이고 이 방향을 보고 있다. 이게 미래 무기의 특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이제 중후장대형으로 고가의 무기 체계에 의존하던, 특히 미국이 그렇죠. 그런 데는 이 방향을 알더라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왜냐? 기존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런 체제로 바뀌려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것보다 작은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방산업체가 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미래 전장에 맞는, 모자이크 전장에 맞는 무기 체계를. 그리고 그거를 세계 시장에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어요. 빨리.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대 요인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가진 혼란함이에요. 지금. 예,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미국이.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단급, 육군 군단급에서 국지방공레이더가 핵심 역할을 해주죠. 그게 눈과 귀 역할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몇 군데 안전한 곳에다가 배치를 해놨겠죠. 겹쳐서, 그죠? 겹쳐서. 그 외곽으로 가면은 공군에서 관장하는 청궁 레이더,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면 LSM 레이더, 그게 또 청청이 관장하고, 그거는 그들이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육군 군단이 관장하는 정도로 넘어오면 그거는 드론이나 저공 비행체밖에 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육군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뒤는 공군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층적이라는 면을 아셔야 돼요. 그 자체도 모자이크예요. 그 중에서 한 레벨을 깬다고 모든 게 방어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게 또 있는 거죠. 겹쳐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군단급은 아까 지상전에서 그렇게만 했는데, 군단장이 그러면 자기의 눈과 귀가 국지방공 레이더밖에 없느냐? 아니죠. 최근에 새로운 전략이 생겼잖아요. 이겁니다. 군단급 무인기. 밑에 거는 이제 그건 아니겠지만 위에 군단급 무인기. 이게 개발 완료된 것 같아요. 조용히 배치했어요. 왜냐? 심각한 무기거든요, 이게. 예. 자, 이게 이제 군단장의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비행기예요. 예. 당연히 감시 정찰이 최우선이에요. 물론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국지방공 레이더에 더하기 하늘의 눈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C2A에 이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보도. 왜? 군단장의 지휘하에 이 자산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격추한다고, 한 대 잃는다고 해서 우리 눈이 갑자기 캄캄해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2대, 3대가 동시에 움직여요. 예. 그럼 그 2대, 3대를 동시에 다 날린다? 그 가능성은 아주 낮겠지만, 그러면 아직도 국지방공 레이더가 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중고도 무인기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상작전 사령부 차원에서 운용하는 비행기가 될 거거든요. 그 위로 또 가면은 적어도 인공위성이 또 정찰위성이 또 있고, 예. 그래서 하나가 흠집이 난다고 해서 우리 눈이 캄캄해지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모자이크 전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 아무도 안 타고 있죠. 다 무인기죠. 그게 미래 전장의 모습이고, 이것을 빨리 해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다 저렴하고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개발도 빨라요. 그리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산 업계는 이제 일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 목적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체계는 유인 체계, 비싼 체계, 내 한계가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체제, 최고의 레이더, 최고의 속도, 최고의 기동력, 그런 체제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이 돌아선다 하더라도, 기술력은 있다 하더라도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군단급뿐만 아니라 지금 4단급 무인기는 아마 틸트로트형으로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죠. 기존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나은 성능. 요즘은 또 드론 쪽에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것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헬리콥터형이고 이거는 이제 전기가 아니고 엔진입니다. 예단급 무인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해도 최대 이륙 중량이 200kg에 달해요. 이게 큰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최대 운용 고도도 3.6km 이상이에요. 즉 견착식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위에서 운용할 수 있어요. 6시간 운용할 수 있죠. 최대 속도 160km, 최대 임무 중량이 60kg이나 돼요. 여단장의 명령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립된 지역에다가 뭐 탄약이나 식량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공격도 가능해요. 60kg까지 임무 중량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군단에서 운용하는 C2A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예. 이거는 여단에서 운용하니까 숫자가 더 많겠죠. 벌써 몇 가지 청이에요. 지금 이 안에서 보더라도. 하늘에서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이 C2A고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걸로 쉽게 메꿔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는 계속 살아있다. A사 레이더랑 똑같은 거죠. A사 레이더가 아기 레이더 1000개가 모여서 뭐 1000개, 2000개가 모여서 우리 KF-21 레이더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고장난다 그러더라도 1000분의 1, 이 1000개 아기 레이더가 있다고 하면은 1000분의 1만큼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예.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20-30%는 망가져야지 조종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 감소가 있겠죠. 반면 과거에 쓰던 폐사 레이더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레이더가 정보를 갈라주는 거예요. 그 하나 고장나면은 레이더가 전부 다 꽝이에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전장의 무기 체계가 바뀌는 가장 큰 흐름이에요. 그게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간에.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6세대 전투기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KF-21을 개발할 때 이게 당연히 염두에 있는 거예요. 미래 전장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무인기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레이더에 특화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무장에 특화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뭐 스텔스에 특화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탄 KF-21은 기본적인 전투기의 역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무인기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휘 통제 센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위험한 일들은 무인기들이 대신 해주는 것이죠. 저렴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KF-21의 A사 레이더가 300km를 본다. 자, 그럼 레이더에 특화된 저 무인기는 더 큰, 왜냐하면 레이더에 모든 걸 집중할 테니까. 예. 그 더 큰 멀리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500km로 갈게요. 아니면 300km로 하든지.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그 정보를 공유한다면 600에서 800km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인기를 전진 배치시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뭐 폭장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또 그리고 이 무인기 중에 일부는 전자전에 특화될 수 있죠. 그럼 기체의 모든 역량을 전자전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KF-21이 가진 전자전 능력보다 더 좋은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전장에 가까이 배치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F-22도 뭐 퇴역한다고 하지만 훨씬 우수한 유인 전투기가 F-22나 F-35가 더 우수하다고 쳐요. 그런 면에서 그런 친구들하고 우리 지금 보이는 이 편대하고 전투를 하게 되면은 그 개별적인 역량, 레이더 역량, 뭐 기동력, 속도, 뭐 스텔스성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건 편대가. 그게 네트워크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염두에 두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벌써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AI가 컴퓨터 조종사하고 인간 조종사하고 시뮬레이터로 실제 게임을 했더니 뭐 전투겠죠. 10대 0으로 이겼다잖아요. AI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자이크 전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발사 실험을 했다는 차륜형 대공포는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례는 아주 많이 활용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소부대 전술까지 쓰려는 거예요. 아미 타이거가 이거예요,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통신, 네트워킹 이런 거잖아요. 그 점에 우리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걸 잘 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레이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미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그 다음 레이더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기술에서 우위를 점해야지만 이 나머지 모든 것에서 파급 효과에서 우리가 모자이크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차주전 대공포 소개도 드리고 미래 모자이크 전장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 그런 것도 제가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